동화산에 계십니다. 이제 최근에 저도 그 회계 감사를 가다가 보면 그쪽 경기도권에 그 빵집이나 베이커리집 큰 게 있어요. 그리고 감사를 갔다가 식사를 하고 나면 식사 후에 이제 베이커리집에 이렇게 큰 데 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지 좀 뭐 이런 걸 이게 많구나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이 기재부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고 이게 가압승계, 가압상속으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 중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가압승계 부분, 가압상속과 가압증여를 올렸는데 어떻게 해서 절세가 되는지 말씀드리면 그 목조원 길 있잖아요. 목조원 길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제 카메라 억제 권역 이해의제에다가 이제 땅을 사고 거기다가 그 건물을 완공을 하죠. 그래서 빵 가게를 하는 겁니다. 빵하고 커피하고 어떤 경우는 먹을 것도 판매를 하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커피숍이 아니고 이제 제과점이 되면서 그 창업 관련해서 창업 그 세액 감면도 됩니다. 창업 세액 감면도 되고 그리고 50%에서 100%까지 감면도 되고 그리고 이익이 나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업 증여하고 특례를 적용받고 가압 상속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사업을 운영할 때는 창업 감면으로 초기에 세액 감면을 받고 50% 100% 노택스로 그다음에 나중에 그 부동산 가치는 계속 오르잖아요. 물가 상승만큼. 그래서 그냥 가압 증여를 하고 가압 상속을 하면 세금을 아주 적게 내면서 이 부동산을 물려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메모한 건데요. 최근에 큰 베이커리 카페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가압 상속과 가압 증여인데 이 가압 증여가 조금 더 부모님 살아 계실 때 가압 증여를 하는 거죠. 그 컵스가 다르게 빵집은 음식점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 승계 전략이 되고 10년 이상이면 300억까지 차감을 합니다. 가압 증여나 가압 상속. 그럼 1년당 10억이죠. 그럼 300억을 차감한다는 게 가압 상속이죠. 근데 가압 증여의 경우는 나중에 좀 뒤에 부분에 언급하는데 세금을 내지만 그걸 나중에 가압 상속으로 하면 뭐 세금을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가압 증여는 법인인 경우에 되기 때문에 보통 주식회사로 설립하겠죠. 가압 상속은 개인과 법인 모두 가능하고 일반 증여와 가압 증여를 비교하면 가압 증여가 절세가 되죠. 그러나 나중에 부동산 값이 상승한다고 했을 때 현재 가액으로 가압 증여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가 됩니다. 증여는 법인만 되므로 가밀 옥죄고용 취득세 문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압 증여는 일단 10억을 공제하고 120과 10% 초과된 거는 20%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실 때 상속세 값에 들어가서 높은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증여한 가액을 하기 때문에 높게 하더라도 세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압 증여를 하고 나중에 가압 상속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가압 상속 공제와 증여세 과세 특례, 가압 증여죠. 자, 가압 상속이죠. 중소기업 경우에 중견기업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도 10년에 300, 20년 400, 30년 600억입니다. 동일하죠. 사전 가압 승계의 경우 10억을 빠지고 120억까지 10%, 120초가 20%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경우에 지분이 40% 이상 최대 주주해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내 보유해야 되고 사후 관리는 5년 동안 아들이 증여받았을 때 사후 관리합니다. 그리고 가압 증여는 가압 상속과 다르게 그 평균 개념이 없어요. 90% 유지 조건이나 처분 금지. 그래서 고용 자산 처분 조건이 없고요. 근데 지분도 증여받은 지분을 유지하죠. 그리고 나중에 납부유예도 있어요. 중소기업에. 커피숍은 빵집은 중소기업이겠죠. 그래서 세금을 나중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 연부 연납도 15년. 그 가압 증여 가세 특례는 어떤 거냐? 증여자가 10년 이상 해야 돼요. 10년을 아버지가 운영을 해야 되고 중소기업만 중견기업도 되죠. 그리고
수종자는 18세 이상 거주자, 증여받고 3년 이내에 대피소 취임하면 됩니다. 그다음 이게 회사 법인으로 만든 경우가 많겠죠. 갑상속공제는 어떠냐? 똑같은 거 같는데 10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400억, 30년 600억입니다. 이거를 이제 부모님이 갑상속으로 물려줘도 되겠죠. 그래서 갑상속을 하려면 돌아가시기 전 2년 전에 어, 상속인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갑상속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갑상속은 또 좋은 게 뭐냐면 개인 사업을 해도 돼요. 이렇게 빵집을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법인이 아니어도. 10년 이상 용유해서 300억을 공짜로 노텍스로 자녀한테 물려주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10년 이상 하면 되고 지분 5년 이상 그리고 이제 창속인은 이제 자녀분이겠죠. 이거는 18세 이상이고 2년 이내 대표자 취임해서 2년 전에 가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2년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머니투데이 기사인데요. 이거는 국감에서 나온 겁니다. 10년 버티면 상속세요. 이게 이제 증여세는 0은 아니에요. 나중에 상속으로 갔을 때 가압 증여하고 가압 상속으로 했을 때 하는 건데 자, 인스타그램 맛집으로 유명한 초대형 베이커리 업계가 가압 승계 지원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가압 증여를 좀 먼저 하고 있어요. 임의원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맛집이 초대형 베이커리 업계인데 지난 10년간 4배가 늘었다. 10년만 버티면 이제 가압 상속으로 갈 경우에 상속세 여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압 승계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 등에게 상속인에 승계할 경우 30년 이상이면 600억까지 뭐 부동산 자체가 사업용 자산이기 때문에 이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상속세를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하면 상속인이 세금 없이 부동산을 받는 꼴이죠. 나중에 그거를 부수고 공장을 만들어도 되겠죠. 자, 커피 전문의 경우는 특례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가업은 가압 상속 업종에 포함되고 이를 이용해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하여 10년 운영하고 가압 증여를 해야 되는 거죠. 법인으로 할 때는. 그러면 개인으로 할 때는 돌아가실 때 가압 상속을 하면 되죠. 수도권 내각과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베이커리 카페는 부동산 가격이 높고 지가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가압 상속 공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07년까지 5년 이상 기업이 한 해 1억을 공제하던 거를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거의 600억까지 확대한 거예요. 이번에 세법 개정안은 1200까지 하겠다. 그러면 부자들만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초등 베이커리 카페가 그렇지 않겠지만 부유층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그러면 뭐 갑상소로 가면 뭐 600억까지 30억 이상 하다가 자녀한테 물려주면 그 건물값 땅을 600까지 노택스로 물려주는 조세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압 증여하고 가압 상속 공제가 베이커리 빵집이 많은 이유가 이런 부분. 이 부동산은 계속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잖아요. 길 좋은 데는, 목 좋은 데는 그런 부분을 해서 자녀들에게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물려주는 좋은 방법 같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베이커리 가압 승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